유전적,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큰 성취 혹은 부를 이루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유전적, 환경적 한계라는 말은 그 이름 그대로 넘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런 한계를 넘어선 삶을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주변을 봐도 우리 예상 가능한 어떤 그 궤적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일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면은 대부분 와, 이 사람 진짜 비정상이구나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스탠포드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로버트 세폴스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세폴스키는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 환경적, 신경학적 요인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막 선택한다고 느끼면서 살지만 사실 그런 선택조차도 이미 형성된 뇌와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고방식과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유전적, 환경적, 신경학적 한계를 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했던 그런 비정상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비정상들은 운명이 이렇다, 팔자가 이렇다, 사주가 너 그래서 그래, 너 집안이 원래 그래서 그래, 너 사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래 같은 그런 기존의 한계를 깨고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그렸던 비전,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는 타고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길을 걸은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은 원래는 평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정상이 되기를 선택했고 스스로 삶을 바꿔나가며 새로운 길을 걸었을 뿐인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스스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의 길을 선택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정상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비정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런 과정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로버트 세폴스키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폴스키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말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변할 수 없고 원래 정해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려서 많은 오해를 샀던 거죠. 하지만 세폴스키가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사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정반대되는 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 걸까요? 세폴스키가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유전적 특징과 환경적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신경학적 패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의 기저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경 시스템의 패턴이 우리 몸에 자리하고 있고 그 패턴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 짜장면, 짬뽕 이렇게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 중에서 짬뽕을 오늘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존의 신경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과 생각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특성과 환경이 만든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으로 더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반응이 아니죠. 내가 불안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신경 패턴에 각인된 패턴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실 이전에 수많은 감정, 경험, 그리고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경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 그 선택은 이미 우리 몸에 각인된 신경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형성된 우리 신경학적 한계에 갇혀서 같은 신경 패턴만 계속 발화하면서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그로 인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 이 신경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정상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신경 패턴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세폴스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행동, 선택이 모두 유전적 특징, 환경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신경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선 신경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 비정상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거죠. 이 신경 패턴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신경 패턴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히 알려진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아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미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돼 버린 신경 패턴에 직접적으로 바로 저항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신경 패턴을 변화시킨 그런 사례, 예를 들어보면 삶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감정과 경험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 늘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신경 패턴, 이 무의식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고의적으로 모임에도 나가고 회사에서도 좀 더 밝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도 점점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대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적응됐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 신경 패턴이 그에 맞게 바뀌어서 같은 외부 상황에도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신경 패턴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신경 패턴에 그대로 저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나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작심삼일에 그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언이나 시각화, 감사훈련, 명상 같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직접 신경 패턴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대에는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에게는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서 아주 당연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을 몇 분, 적게는 몇 초 안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단숨에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몸을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그때 감각을 느껴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면서 신경 패턴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훈련을 병행하는 거죠. 신경 패턴은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감정, 감각도 느껴보는 거죠.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현대의 뇌과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도 이 방법의 효과를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장면을 상상하는 걸 넘어서 그것을 몸 전체의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낄 때 더 실제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신경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반복적으로 좌절감을 느껴왔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훈련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경 패턴은 실제로 감사의 경험을 쌓아가며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 대신 새로운 긍정적인 신경 패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스트레스 경험을 쌓아가며 신경 패턴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죠. 긍정적인 경험, 감사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신경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시작점은 다르지만 결국 신경 패턴이 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행동에만 의존해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변화를 아주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한 변화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변화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패턴을 바꿀 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행동만 하는 걸 넘어서 직접적으로 신경 패턴을 느껴보고 다른 감정을 느껴보고 상황을 다르게 느껴보고 그 감정을 내 감정으로 느껴봐야지 신경 패턴이 변화합니다. 두 가지 방식, 행동을 통한 변화와 내면의 훈련을 통한 변화는 마치 음과 양처럼 서로를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동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만들지만 내면의 훈련은 우리 안에서 신경 패턴을 새롭게 구성함을 통해 기회가 기회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게 해주는 그런 변화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과 양이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결국 하나로 통합되듯이 이 두 가지 방식 역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신경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고정된 운명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신경 패턴을 바꾸는 능력을 통해 오히려 그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이 상반되게 느껴지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런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 환경적, 신경학적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다 결정하고 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변화를 위해서 겪어야 했던 기존의 신경 패턴의 수많은 저항, 예를 들어서 두려움, 나에 대한 의심, 불안함 등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내면의 밸런스를 찾는 법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신경 패턴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삶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신경 패턴 변화를 꾸준히 같이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만 기억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신경 패턴 변화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 이 나쁜 습관,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내 잘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모든 게 유전자나 환경 탓이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아, 나 아까 왜 그랬지? 아,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아, 나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아, 나 왜 이렇게 소심할까? 아, 또 까먹었다. 이러면서 자신을 탓하는 경우 참 많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경 패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 배고파서 엄마의 관심을 얻고자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화내고 울 때 밥을 준다는 걸 배우게 됐다면 그것은 특정한 신경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그 무의식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신경 패턴이 형성될 때 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단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신경 패턴이 형성된 것 뿐입니다. 그런 신경 패턴이 지금 내 삶에 남아있다고 해서 나를 탓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고생하며 살아왔던 나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고 내면 변하고 아직 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러한 사실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의 신경 패턴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 감정이 자꾸 반복되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점점 신경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직접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역시 없습니다. 직접 내 신경 패턴의 작용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고 내 감정을 그대로 허용하는 법을 배우고 스트레스로 무너진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다시 깨우고 내 뇌와 몸이 소통하는 이 신경 방식인 이 신경 패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방법인 이 명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을 신경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 가슴 운동을 해야 하듯이 이 신경계끼리 소통, 이 신경 패턴을 올바르게 균형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순간적인 평화를 찾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기존 신경 패턴의 뿌리를 흔들고 균형 있는 신경 패턴을 깨우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 이 내부 감각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명상을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쉽게 이 내면의 작용, 이 신경계의 작용,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12주 명상 코스 준비했습니다. 지금 1차 수강생 모집은 마감된 상태고 이제 11월 중순쯤에 다시 2차 수강생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수강생 모집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또 신경계 운동인 명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 강의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여러분의 신경 패턴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열심히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의 영상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